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OMC 이후에 연준 발언에 따른 증시 파장과 더불어서요, K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이죠.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4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지난밤에는 또 빅스텝을 결정했는데요. 이 빅스텝 가능성은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지만 시장은 또 무엇보다 이 파월의 발언에 또 주목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목해야 될 파월의 발언과 또 글로벌 증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전일 이제 미국 12월 달 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0bp죠. 그러니까 빅스텝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4.25에서 4.50포인트를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준금리에 대한 50bp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금리 이후에 점도표나 그다음에 SEP라고 불리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떤 거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예기가 좀 돼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발표가 되면서 같이 발표된 게 이제 점도표와 SEP입니다. 특히 이제 점도표상에서 나와 있는 그 기준금리의 평균금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라는 게 어저께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거고 국내 증시도 오늘 약세를 띠는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난 9월 달에 이제 점도표상의 평균금리 이제 4.6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발표된 게 이제 5.1%의 이제 최종 평균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예상에서도 4.9%대의 기준금리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 5% 이상 지금 점도표에 이제 표시를 해 있는 그런 이제 FOMC 위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총 19명 중에서 17명이 5% 이상의 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에 나와서 연준 FOMC 의원 내에서 이게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갈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배파적인 성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5.1%까지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5.0에서 5.25%까지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75bp 이상 올라야 됩니다. 그럼 과연 75bp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남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걸로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bp씩 아마 3번에 걸쳐서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년도에 주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1.2%를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2%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할 거는 0.7%포인트가 하락을 한 0.5%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실업률 같은 경우도 4.6%,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PCE 같은 경우도 3.1%를 예상을 했고요. 근원 PCE 같은 경우는 PCE보다 더 높은 3.5%를 예상을 할 만큼, 그러니까 연준에서 PCE가 2%대를 바라고 있는데 내년에도 3%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걸 봐서는 이런 현재의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가 상당 기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블루킹스 연설에서는 비교적 조금 유하다라는 그런 이제 평을 받을 만큼의 완화적인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 잭슨홀 미팅 정도의 수준의 좀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주류를 이뤘다라는 게 좀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저께 나온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현재 2개월 연속 CPI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CPI가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이제 대책이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연준의 타켓
그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도 아까 좀 더 보다시피 PC가 3%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기준금리는 고공행진할 가능성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년 증시는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자 FOMC 회의 결과 발표와 또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증시에 좀 파장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일단 점토표상의 내년 최종금리 평균이 5.1%로 이 시장의 예상을 초과한 점이 시장에 또 부담감을 작용하는 요인이 되었고,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 내년도에도 이 기준금리 좀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시장 상황인 것 같네요. 이 한미 금리 차가 2000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 자금의 심화 규모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금리가 지난달 이제 한은에서 올리면서 0.75%였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간의 이제 기준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그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투자 부분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가장 컸었던 게 기준금리가 1%가 이제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됐다라는 건데요. 그거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치의 이제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내년도에도 기준금리가 계속 미국에서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격차가 쉽게 국내 금리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의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 유출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 성격에 따라서 자금이 유출되는 성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어느 정도의 초과 수익률을 냈느냐가 좀 더 뭐 펀드 매니저나 그런데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MSCI나 FTSE 같은 이런 해외 유명한 이제 지수 산정 기관에서 만드는 자료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현재 그런 자료에 대해 뭐 별도의 이제 편출입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자금 유출은 아직까지는 걱정은 안 하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향후의 우려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이제 장기 자금일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 국가별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세부 종목을 그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종목 중심으로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는 일단 자금 유출은 조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 자금 그리고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의 경우는 약간 유출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단기성 자금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 이제 투자 자금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그 국채 매수를 한 2조 2천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뭐 5년, 10년 동안의 이제 장기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한 2조 2천억에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한채 같은 1년 미만의 채권에 대해서는 1조 5천억 정도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은 계속 지금 빼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기채들의 투자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금리 상황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월 달, 1월 달에 외국인 자금 현황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국내 원화에 대해서도 약세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특히 뭐 영국 중앙은행이나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통화 정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뭐 기준금리를 뭐 0.5% 이상 포인트 이상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달러와 강세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달러가 주춤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원화에 대한 부분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 뭐 급변동을 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박스권에서 좀 뭐 변동성만 단순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서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 자금의 심화 규모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원화 가치의 약세 흐름은 좀 면치 못할 부분인 것 같고, 이 외국인의 투자 자금 또한 장단기성에 따라서 이 세부적인 이 차별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예상과 좀 부합이 되는 빅스텝 반영에도 불구하고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 또한 반도체 기술주의 매물이 좀 쏟아졌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금리 인상 예고된 상황인데 이 기술주들의 등락은 내년까지 어떻게 염두를 해봐야 될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성장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게 뭐 과거에 뭐 많은 경험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들이 갖고 있는 이제 차입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더불어 이제 그 보통 이제 PER의 이제 배수를 곱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배수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가 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기술주 관련돼서 뭐 단순히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대형 그 IT 업체인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다음에 게임주 관련주들도 뭐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관련된 이제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아마 차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 뭐 반도체 2차 전지 전부 다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그러니까 전방 산업인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 성장세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판매가 호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네이버와 같은 이제 IT 성장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올랐었던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반대 매물,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그 시점에서 뭐 좀 주가는 옆으로 횡보할 그런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자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 기술주들의 투심이 좀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전과 튀르키예 정부와의 또 원전 사업 협력 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사될 경우에는 UAE 바라카 원전의 2배 규모라고 하는데 이번 원전 수출 순항할 수 있을지 원전주에 대한 신규 접근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금일 같은 경우 원전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투르키에 관련된 뭐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시장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이제 조그만 테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전 관련 뭐 오늘 나와 이제 투르키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장 있다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뭐 2, 3년 동안에 이제 사업 타당성이 끝난 이후에 이제 수주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갖고 뭐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거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그런 지의 형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원전 관련주가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 원전주가 계속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더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측에서 원전 관련된 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지금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속 이제 어떤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원전 관련된 부분에 정부의 그런 이제 투자나 아니면 육성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전 관련주가 뭐 전반적인 대세 관련주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유럽 내에 이제 탄소 세 부가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유럽에서 텍소노미와 관련돼서 뭐 지금 원전 관련된 재생에너지로 이제 편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탄소세가 부과가 된다면 이런 이제 전기 관련돼서 청정 에너지를 쓸 경우에 상당 부분 유익하게 이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내에서 텍소노미아에서 쓰일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완비돼 있을 때를 해당 청정 에너지로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 지금 원전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전 폐기물 처리가 지금 좀 미흡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청정 에너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는 단순하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테마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투자할 때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전과 튀르키예 정부의 또 40조 원의 이 수출 논의 소식 속에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전망 살펴봤습니다. 일단 대세 관련주가 되기에는 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G2파워 등이 있겠고요. 오늘은 에너토크가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K-원전 수출 논의 소식 중간중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 진입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원전 같은 경우 단기적 테마성 이제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 좀 조심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원전과 관련된 수출이나 아니면 어저께 이제 신한울 1호기가 이제 발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이슈는 이제 잠깐 동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 지금 20%에 가까운 그런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데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류나 아니면 기체 관련돼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밸브를 조정하는 이제 전동으로 조정하는 액추레이터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UAE 원전에 이런 액추레이터를 납품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원전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고 국내에서 수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조금 반등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가스터빈이나 아니면 풍력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 다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가스터빈 관련된 분야는 향후에 국내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상용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LNG 발전 관련된 터빈에서 많이 이제 교체 수요나 아니면 신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점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선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